안녕하세요, 박광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체중 감량의 비결로 꼽았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상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7년까지 한화로 약 32조 원까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약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업체들이 여러 가지 제형으로 치료제 개발에 한창이라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고 올해는 매우 핫한 비만 치료제 몰아보기 연휴잖아요. 이럴 때 공부하는 거죠.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라는 질병은 고혈당이 나타난 질병이니까 네. 당뇨 치료제는 아무래도 혈당을 낮추는 그런 약품이겠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당뇨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1형 당뇨는 그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리고 2형 당뇨는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렇게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1형 당뇨는 한 5% 전체 당뇨의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2형 당뇨, 95%가 2형 당뇨라고 보시면 되는데,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제조합해서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네네. 치료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던 웨어러블 당뇨기가 이 시장으로 네.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형 당뇨 치료제들은 굉장히 많은 치료 옵션들이 있습니다. 제가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대표적인 약품이 메트포민, 설포닐우레아, 티아졸리딘, SGLT2 억제제, DP4 억제제, 그리고 GLP-1 유사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 장단점은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많이 이 당뇨병 치료제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치료 옵션이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리베이트나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저중에서 메트포민, 설포닐우레아, 티아졸리딘 특허가 만료가 됐고요. 인슐린도 일부 제품은 특허가 만료가 된 게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리베이트나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고시 가격 대비해가지고 한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넷 프라이스와 그 명목 가격과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일반적으로 항암제가 한 5%에서 15% 정도 할인이 되고 있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이 한 40%에서 60% 할인이 되고 있으니까 당뇨는 리베이트나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특허 만료된 제품도 있고 이게 할인이 크다고 하면 그냥 딱 생각했을 때는 좀 성장성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러니까 가격 측면에서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판매량 측면에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계열이 GLP-1 유사체나 SGLT2 억제제 계열의 약품입니다. Q가 확대된다는 것은 이 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즉 이 적응증, 이 약품을 쓰는 질병, 이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네. 그러면은 이게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GLP-1과 SGLT2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 먼저 GLP-1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GLP-1은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하는 몸의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당뇨로 시작해가지고 비만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내시까지도 지금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영역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GLP-1은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췌장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서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키는 체내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혈당 강화 효과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동시에 음식물의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키고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거나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좋네요. 체중 조절 효과가 네. 있는 마법의 약품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러니까 내시라는 이 질병은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굉장히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GLP-1이 내시로도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만 쪽에서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의 리라글루타이드라는 GLP-1 유사체와 세마글루타이드라는 GLP-1 유사체는 현재 당뇨병을 넘어가지고 비만으로 적응증을 확대를 한 상황이에요.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고요. 리라글루타이드의 당뇨병으로 쓰이는 브랜드는 빅토자라는 거고요.
이 비만으로 쓰는 브랜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삭센다라는 브랜드. 아마 냉장고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약품이고요. 리라글루타이드보다 혈당 강화 효과나 체중 감량 효과를 증가시킨 더 좋은 제형 그 물질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신제품을 노보가 또 출시를 했는데 이게 당뇨병에 쓰이는 브랜드는 오젬픽이라는 브랜드고요. 비만에 쓰이는 브랜드는 위고비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매출액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 비만에 쓰이는 삭센다가 지금 원화로 1조 원 정도 팔리는 굉장히 블록버스터 약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마글루타이드로 출시가 된 위고비라는 약품이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미국에 출시를 한 지 이제 6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는데 노보가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저 삭센다라는 리라글루타이드의 비만 제형은 하루에 한 번 맞는 약품인데 평균적으로 5%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면 네. 저 세마글루타이드의 비만약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품인데 약 17%에서 18% 정도의 효과가 있다. 훨씬 좋은데요? 네,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이 위고비도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삭센다가 출시했었을 때보다 위고비 출시했었을 때 미국 처방 금액 올라오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엄청 빠요. 물론 저 주단이긴 합니다. 네, 주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위고비의 블록버스터를 기대할 수 있다. GLP-1이 비만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물질인데도 이제 당뇨에도 효과도 있고, 뭐 비만에도 효과도 있고, 네. 뭐 이렇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세미글루타이드는 네. 비만에서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전 약품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버스터로 기대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비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거 외에도 내시로도 지금 적응증을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이 질병은 알코올과 상관없이 간에 지방이 끼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간 경병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네. 아직까지 이쪽에서 출시가 된 약품, 신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GLP-1 근데 이 내시라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금 GLP-1 약품들이 여기에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노보 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품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GLP-1과 GIP 이중 작용제인 터제파타이드라는 약품이 내시에서 지금 임상 시험에서 엔드포인트를 달성을 했거나,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험 결과를 도출을 했거나, 바이오 마커에서 터제파타이딘 또 긍정적인 개선을 보인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시험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GLP-1이 이제 그 체내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GLP-1 말고도 GIP나 글루카곤, 2중, 3중 작용제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GIP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루카곤은 지방 분해 유도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게 GLP-1 뭐 싱글 아고니스트로 시작해가지고 GLP-1 GIP나 GLP-1 GIP 그리고 글루카곤 이렇게 트리플 아고니스트로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GLP-1이 이게 뭐 일종의 무슨 막 바이오 꿈나무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정리하자면 이제 당뇨를 넘어서서 이제 비만까지 확장에는 성공을 확장했고, 했고요. 네. 그리고 내시까지 확정을 하려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SGLT? SGLT2는 이제 좀 어떨까요? 네, SGLT2도 이제 기전을 먼저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SGLT2의 작용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구체 여과액으로부터 전신 순환으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과정에 이제 일종의 수송체 역할을 하는 게 SGLT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재흡수돼서 혈당이 높게 올라가니까 재흡수되는 그 수송체를 차단하는 그런 기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보신 그런 뭐 메트포민이나 뭐 솔포닐그레아, DPP4 그리고 GLP-1, 인슐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슐린에 관련되어 인슐린 분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전이에요. 그런데 네. 이 SGLT2는 신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전이다 보니까
다른 약품들과 병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복합제로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빨리 Q가 증가되는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SGLT2도 적응증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당뇨병 안에서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뇨 환자들은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합병증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합병증이 뭐 심혈관계 위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장 관련되어 있는 네. 신부전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SGLT2의 대표적인 SGLT2가 저거 4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2형 당뇨로 허가를 받았다가 네. 지금 그 합병증으로 적응증을 확대해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적응증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포인트를 잡자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당뇨를 넘어서 이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GLP-1이나 SGLT2 같은 계열은 이제 특허 만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좀 고성장하지 네.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적응증을 이제 확대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좀 어떨까요? 네, 당뇨병은 워낙 많은 질병이고 앞서 보셨지만 이제 치료 옵션도 되게 많다 보니까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방향이 환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롱액팅 제형, 장기 지속 제형이라는 컨셉이 있고 그리고 뭐 주사제를 알약으로 하는 어떤 경구 제형 네.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롱 액팅부터 말씀해 볼까요? 네, 만약에 제가 이제 환자여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인슐린을 맞거나 하루에 한 번씩 GLP-1을 맞는데 이거를 똑같은 효과 혹은 더 좋은 효과로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그렇죠. 지금 확대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속 제형이 나온 쪽이 GLP-1인데요. GLP-1 그림을 보시면 노보에 하루에 한 번 맞는 빅토자라는 약품이 있었습니다. GLP-1 네. 아고니스트. 그게 이제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라이릴리라는 회사에서 투릴리시티라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일주제형을 출시를 하면서 네. 출시 5년 만에 지금 순위가 뒤바뀐 상황이에요. 네, 트릴리시티가 지금 당뇨병 치료제에서 GLP-1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지속 제형이 나오면 이제 시장의 포텐셜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롱액팅 제형을 기대할 수 있는 약품이 지금 있나요? 네, 지금 기저인슐린 시장에서 이게 포텐셜이 좀 있을 만한 약품이 있습니다. 현재 기저인슐린 시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약품은 하루에 한 번 맞는 인슐린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노피의 특허가 만료가 된 인슐린 글라리진이라는 그 네. 약품인데 하루에 한 번 맞는 약품이고 이게 지금 뭐 표준 기저 네.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 네. 또 계속 이름이 나오죠. 이 회사에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인슐린 글라리진과 비교해가지고 이 아이템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품은 인슐린 아이코덱이라는 약품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 글라리진과 비교해가지고 비열등성 그리고 또 포텐셜을 보자면 더 월등한 이런 네.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그거 외에도 노보 외에도 일라이릴리도 네. 임상 이상에서 일주제형 인슐린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경구 제형 개발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경구제형도 생각해 보면 매일 이제 바늘을 내 이제 배나 다리나 이런데 네. 이제 주사를 찔러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거를 알약으로 개발하면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환자 편의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것 또한 GLP-1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원래 오젬픽이라는 브랜드로 주사제형으로 출시를 한 약품인데 이게 먹는 알약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브랜드는 라이벨서스라는 브랜드고요. 이 경구제형 기술은 엠미스피어라는 회사의 엘리젠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 약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노보가 그 회사를 또 M&A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오젬픽 주사제형도 주사제형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블록버스터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약품인데 지금 그거와 똑같은 물질인 경구제형 약품도 그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향후에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구 제형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인슐린도 사실 경구제형으로 개발이 되면은 상당히 포텐셜 클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성공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노보의 라이벨서스라는 그 오럴 GLP-1이 비만으로 적응증 확대가 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보라는 회사는 지금 라이벨서스의 비만 임상 3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중 감량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경구용 비만 약품이 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포텐셜이 클 걸로 보고 있어요. 많이 언급드리는 회사인데요.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와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사실 두 회사 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사실 당뇨병 시장은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사노피, 머크 이런 대형 회사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사노피라는 회사는 몇 년 전에 면역 질환이나 백신이나 이런 쪽에 R&D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 당뇨병 R&D 부분을 네.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어 하나가 떨어져 나간 상황이고요. 네. 머크라는 회사도 DPP4 억제제라고 자누비아 자누메트를 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게 특허 만료가 23년, 24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근데 후속 아이템이 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뇨병 시장은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와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의 이강 독식 체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회사에 투자하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릴리는 일주제형 GLP-1과 GIP, GLP-1 듀얼 아고니스트 그리고 GLP-1, GIP 글루카곤 3중 아고니스트 요거에서 일라이 릴리가 앞서고 있고요. 노보는 경구제형 GLP-1과 일주제형 인슐린 그리고 글루코스 민감한 스마트 인슐린에서는 노보가 앞서 있습니다.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릴리는 올해 GLP-1, GIP 이중작용제를 FDA에 허가 신청을 지금 해가지고 그 우선 심사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시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노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 비만 적응증 위고비라는 약품의 고성장을 포인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치료제 할 때도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네,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유익했고요. 당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왔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좀 하반기 때는 상존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익 체력이 강한 빅파마를 선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익률만 놓고 보니까 뭐 암젠 혹은 뭐 존슨앤존슨 뭐 이런 기업들은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50%. 뭐 50% 가까이 되더라고. 난리 나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탑픽으로 얘기한 게 이제 일라이 릴리인데 혹시 이거는 왜 그럴까? 우선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회사들 특허가 끝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가 되면 탑라인도 정체가 되고 마진율도 빠지게 되는데, 암젠 같은 회사 지금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암젠은 또 내년에 특허 만료를 또 앞두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 결국에는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도 신제품을 내면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는 신규 질환에 침투하는 그런 회사들을 좀 보고 있잖아. 거기서 지금 작년에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비만 시장을 열었고, 최근에 데이터를 발표한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에 당뇨병으로는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비만 3상 데이터가 4월 달에 나왔는데, 비만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최대 23%까지 나오고 있거든. 23%. 23%. 그러니까 72주 정도의 베이스라인에서 23%가 살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비만 마켓을 보면 작년에 위고비가 한 17%, 18% 노보 거, 그 정도로 체중 감량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삭센다라고 또 노보 건데 그건 한 7% 정도 되거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릴리께 또 23%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마켓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빠르면은 내년 말에 또 출시가 될 것 같거든. 릴리의 터제파타이드라는 비만 신약인데, 그래서 릴리의 투자 포인트는 그걸로 지금 이제 뭐 투자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익률 자체는 다른 기업들이 더 높을 수 있는데 그 높았던 기업들은 이제 특허가 끝나는 약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탑픽으로 얘기했던 종목들은 새로운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맞아. 투자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 맞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우리가 비만 엄청 사실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비만이 전 세계에 6억 5천만 명 정도의 비만 인구가 있대. 근데 거기서 수술로서 이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한 1%밖에 안 되고 약품으로 관리하는 환자들이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TAM 시장이 엄청 크지.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 자, 비만 환자가 6억 명.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비만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비만 쪽을 이제 의약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살짝 답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되게 유명한 약이 이제 삭센다라는 약인데, 맞아. 그거를 이제 위고비라는 약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했었고, 맞아. 이제 그게 또 실적으로 좀 드러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삭센다, 위고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릴리 거?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엄청 또 좋더라고.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의아한 거는 위고비가 등장하자마자 그러면 다른 신약들한테 이게 잡아먹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 좀 이렇게 좀 의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게 또 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 그러면 얘기하는 거는 이 노보와 릴리가 신규 시장을 만들어갈 거다라고 봐.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주가를 보면 릴리의 데이터가 잘 나오면 노보가 조금씩 빠지고 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데, 과거에 이런 시장에 침투했었던 릴리와 노보가 당뇨병에서 GLP-1으로 많이 싸웠거든. GLP-1으로 릴리가 트룰리시티를 냈고, 그리고 노보가 또 오젬픽을 냈고, 이러면서 계속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 마켓이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노보랑 릴리가 비만 시장에서 이렇게 같이 과점 체제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6억 5천만 명 중에 3%밖에 지금 치료를 안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10%만 커져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비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질병이라고 또 정의가 내려져 있기도 맞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또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영역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또 막 물어보는 게, 다른 경쟁사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당뇨나 비만 같은 이런 만성질환은 빅파마의 영역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바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내면은 이거를 몇십 명의 데이터로도 FDA에서는 가속 승인을 해주거든. 근데 이 당뇨와 비만은 일단 안전성 데이터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00명 단위의 임상시험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의 들어가는 임상시험을 할 것은 빅파마밖에 없어. 근데 지금 삼상하고 있는 데는 노보랑 릴리밖에 없어. 만약에 다른 경쟁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삼상에 들어오면 그때 견제해도 될 것 같아. 좀 키트루다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어. 맞아. 면역 항암제 얘기를 또 안 할 그치. 수가 없을 것 이것도 같은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신규 시장인 거지. 항암제에서도 이 면역 항암제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지. 그래서 특히 이제 머크, 이제 머크는 정말 놀라운 회사인 것 같아. 맞아.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들, 사실 또 후발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경쟁사들을 굉장히 지금 압도하는 상황인데, 피크 세일즈도 뭐 아직 온 것 같지도 않고, 맞아. 그 다음에 뭐 2028년까지 하면 적응증을 보고서를 보니까 뭐 90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온콜로지 쪽에서 그렇게 다 확보를 하겠다고 이제 머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품이 휴미라. 휴미라 이제 내년에 미국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21 빌리언 달러를 팔았거든. 그게 이제 제일 많이 팔린 거고, 머크는 키트루다 피크 세일즈를 30 빌리언 달러를 보고 있어. 3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약 하나로. 약 하나로. 키트루다의 매출액만 그렇게 보고 있고, 머크의 항암제 라인을 보면은 이 키트루다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뭐 렌비마나 뭐 린파자 이런 것들까지 지금 같이 잘 팔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30 빌리언 달러 키트루다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올해 20 빌리언 달러 보고 있지.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중간에 살짝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쨌든 면역 항암제의 강점은 다른 의약품이랑 합쳐서 병용요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2차나 3차 치료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한 2010년 중후반쯤에는
머크랑 이제 병행호흡 하겠다는 업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요새는 잘 그런 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런 대형 제약사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발표하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병용 임상 시험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거의 머크가 1000건을 넘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머크가 키트루다의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 신규 적응증을 확보를 하겠다. 단독이든 병용이든 상관없이 지금 거의 한 15개의 암 종에 대해서 쓰이고 있거든. 새로운 암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를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한 가지 이 암 안에서 계속 초기 단계로 가겠다. 처음에 허가받은 거는 2차나 3차로 허가를 받겠지. 왜냐하면 옵션이 없는 대로 받겠지. 여기서 계속 얼리 라인으로 가는 거야. 퍼스트 라인으로 1차 치료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머크가 또 노리고 있는 시장은 수술 후 보조요법 재발하지 않게끔, 그리고 수술 전에 암 사이즈를 줄이는 이런 신보조요법. 치료 영역을 뭐 다 들어가겠다는. 한 암종에서도 얼리 라인으로 계속 확보하겠다. 이 전략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반응률을 높이겠다라는 거야. 이 반응률을 높이겠다라는 거에서 병용요법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3개를 주된 키트루다의 확장 전략인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30 빌리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한국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웅제약의 나보타 이걸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궁금 아니면 우려가 되는 거는 어쨌든 톡신 같은 거는 이제 미용 제품일 텐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되는 맞아. 논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좀 경쟁사랑의 어떤 좀 약간 송사도 있었잖아. 이제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됐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 좀 스러운 거는 파트너사가 보니까 팔고 있는 제품이 이거지.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럼에도 나보타를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그 대웅제약이라는 회사를 내가 토픽으로 하반기 이야기하는 거는 좋아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보타가 뭐 보톡스보다 좋아?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회사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약품이 애드가 되면서 지금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웅제약을 토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국제 ITC에서는 합의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한국의 민사만 지금 남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에볼루스라는 이 회사의 파트너, 그러니까 에볼루스가 이 나보타를 판매하는 그 브랜드는 주보로 판매를 하는데, 사실 에삐랑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 에삐가 뭐 워낙에 그렇지. 미국의 미용 시장이 $2 빌리언 넘는데 거기를 사실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긴 하는데, 일단 마케팅 전략으로서 이 에볼루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신규로 올라오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온라인이나 SNS나 이런 데 노출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어. 그 노출도를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대비가 지금 또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숫자로 찍힐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에볼루스에서는 이야기 가이던스를 주고 있어. 우리가 2022년도에 얼마 팔 거다. 지금 맥스로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올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2분기 실적 발표 때 더 잘 팔려서 이게 업사이드가 더 생긴다, 가이던스를 더 준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또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회사의 실적 발표도 이제 같이 좀 봐야 되겠네.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보타, 이제 주보는 그런 거고, 대웅제약이라는 회사는 기존의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비를 많이 썼거든. 근데 그렇지. 그게 이제 안 나오니까 마진이 OP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얘네가 이제 하고 있었던 게 대부분이 그 도입 신약,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약품들이 많았거나 제네릭이거나 이랬었는데, 이런 자체 개발 약품들이 애드가 되면 마진이 계속 좋아지는 구간에 있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출시한 팩스프라잔이라는 약품도 이제 빨리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 내년에 출시할 당뇨병 약품 신약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향후에 1, 2년 동안에 계속 마진이 좋아지는 그림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바이오 하면은 우리 또 중소형 바이오텍 얘기를 안 할 맞아. 수가 없는데 지금 바이오텍들이 사실 상반기 좀 좋지는 않았었는데 맞아. 최근에 보면 좀 꿈틀꿈틀 거리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 반등이 나왔어. 특히 이제 바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 또 성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XBI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소형 이제, 바이오텍 ETF. 그런 이제 ETF를 들어가는 시점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중소형 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반기가 좀 보고 있어? 사실 매크로 환경 자체가 파마한테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 지금 뭐 금리나 이런 것들 보면 바이오텍은 임상 개발을 계속 하는데 조달하는 환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달을 못 하거나 투자를 못 받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환경들은 바이오텍 되게 안 좋은데 그러면 이거 계속 죽을 것인가? 이게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얘기했었던 게 하반기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점에 와 있고 마켓캡하고 비교했을 때 캐시가 더 큰 회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거고 사실상 6월 달에 지금 저점을 좀 찍고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어. ETF 측면에서 보면 한 10% 이상의 반등이 나왔고 개별 종목에서는 많이 올라온 거는 바닥 대비 100% 나온 것도 있거든. 그런 것 그런 종목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센티멘트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머크나 이런 릴리나 이런 큰 빅파마들이 M&A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렇지. 이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여전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최근에 반등이 빨리 올라온 거는 머크라는 회사가 ADC 바이오테크, 이제 상업화 아이템이 있으니까 뭐 바이오 파마라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회사를 한 $40 빌리언 이상 규모의 M&A 할 수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거든. 지금 논의 중이래. 지금 논의 중이면서 이게 이제 그 딜이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떤 계약 요건이나 중간에 파트너십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금 좀 딜레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딜들이 나오면서 이 머크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경쟁사들 예를 들면 뭐 BMS,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도 다른 에셋을 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아마 또 지금 돈은 많으니까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또 그 딜이 나오면 딜 이후에 그 트랜잭션 백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딜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 새로운 파티가 붙었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머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런 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바이오텍은 그때 또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 김승민 위원님이 좋게 보고 계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예. 좋게 보고 계시는 그런 시장의 개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질병이에요. 질병? 네. 네. 질병은 뭐 개화되는 시장이에요? 질병은 맨날 있잖아. 하지만 네.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네, 그것 좀 맞아요. 소개 좀 그래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요? 네.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주제는 비만이고요. 비만이 병이에요? 비만 병이죠. 지금 국제적으로 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희 어머니는 맨날 저보고 살 좀 찌라고. 어려웁니다. 근데 비만은 확실히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몸이 되게 무거워지면 일단 비만의 환자들이 당뇨병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골다공증도 걸리고요. 그런 합병증이 되게 많아요. 심혈관 질환 리스크도 높아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만 어떻게 낮춰보면 다른 약에 들어가는 것도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비만 약품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필요한 상황인데 의미 있게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게 네.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의 작센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작센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작센다. 그거는 뭐예요? 이름이 작센다야? 네. 삭센다요. 삭센다. 네. 작센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뜻은 없습니다. 뜻은 네, 없어요? 별 뜻은 없습니다. 그냥 브랜드 이름인가 네, 보네. 네, 브랜드 네, 이름. 네. 네, 그래서 네. 작센다를 노보가 14년도에 출시를 했어. 15년도인가 네. 출시를 했는데 네. 출시된 지 지금 7년 됐죠. 네. 7년 됐는데 이제 $1 빌리언 가 팔려요. 원화 1조 원 정도. 1.2조 뭐 이 정도. 시장이 별로 안 큰데? 그쵸, 생각보다. 별로 안 크죠. 그러니까 비만이 안 커졌던 건데. 그러니까 비만 시장이, 네. 치료제 시장이. 네. 그게 작센다는 하루에 한 번씩 배에 주사를 꽂아서 맞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힘들다 번씩. 그거. 네, 하루에 한 번씩 맞는데 어. 이게 평균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7%.
전체 몸무게의 7%. 전체 어. 몸무게의 7%, 7%의 효과가 있다는 거네. 네, 7%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아. 100kg면 7kg가 빠진다. 그래도 효과는 있는 거네요. 라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약이 네, 삭센다고 네. 지금 출시 7년 차에 1조 마켓이다. 그런데 네. 21년도에 네. 위고비라는 게 출시가 됐어요. 위고비. 네, 그게 이제 또 노보의 약인데 네. 그거는 삭센다의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삭센다보다 더 좋은 거. 네.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요. 어. 오, 일단 네, 일단 편의성이 개선돼. 그러네. 일단 편의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주사 맞는 거 힘들다고. 맞아요, 무섭잖아. 맞아요. 거기에 체중 감량 효과가 17%예요. 대박. 10%가 늘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높은 이게 산술적으로 봐요. 네. 비만은 결국에 킬로그램이 많이 나갈 거 아니야. 네. 그럼 100kg라고 그러봐. 네, 17%면 17kg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kg면 17%가 얼마 안 되잖아. 그쵸. 근데 100kg면 17kg인데.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체중이 100kg 정도 돼요. 와, 그 효과가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주사 꽂아가지고 7% 뺄게라는 사람들이 나는 그럴 바에 운동할게. 그렇지,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에 17%? 할만한데? 주사를 많이 해볼 만한데. 해볼 만한데. 그래서 그게 이제 21년도에 출시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22년도에 이제 이게 공급 이슈가 생기면서 시장에 발생하는 수요를 못 따라갔어요. 못 맞췄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안 나왔는데도 한 1조 원 정도 팔렸어요. 한 해? 한 해. 대박. 바로 출시 2년 차에. 대박. 그러면 없어서 못 팔겠네. 그거 이제 미국 출신인 이지연 의원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요? 미국에서 네. 어때요? 미국에서 지금 인기 폭발. 네. 줄 서서 사고 그러니까 막. 원래 의약품이 출시가 되면 네.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많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이 약품은 그 오남용,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서 좀 우려를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데 2번 놓고. 아니 이런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살을 안 빼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쓰거나 아니면 용량을 늘리는 것도 있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맞으면 그러니까 밥을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그 배부른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니까 이제 결국 적게 먹게 되고 적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고 그쵸.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질이 네. 뭐냐면 이게 호르몬의 일종인데 네네.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시키고요. 그리고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켜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강제로 막 지방을 막 녹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덜 적게 먹게 하는 방법이네요. 그거요? 주사기가? 그럼 여기다 꽂는 건가요? 그래요? 한국에는 언제 들어옵니까? 되게 관심이 많아요.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한국에서도 임상 3상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미국에만 출시되어 있어요. 네. 미국 수요도 못 맞추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한국에 3상 하고 있는데 빠르면은 올해 출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시장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한다고 그래서 논문을 하나 보고 왔어요. 네. 어떤 논문? 한 150년간 그 인간의 키와 몸무게를 쭉 추정한 평균적으로. 근데 둘 다 성장해요. 네. 키도 크고 몸무게가 커요. 근데 어느 게 더 빨리 커졌을까요? 빨리 커진 거요? 그러니까 키하고 몸무게가 있잖아. 네네네. 계속 커져요. 몸무게가 커졌. 몸무게가 많아지고 키도. 근데 몸무게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더라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키가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증가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왜 키가 더 안 자라게요? 평균 키가. 중력. 그래요. 그 봐봐. 나무 있잖아. 나무는 계속 안 큰다고. 맞아요. 크다가 멈추는 게 중력 네. 때문이에요. 그럼 태만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가 논문에 옆으로. 보니까 옆으로만 옆으로. 커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또 흥미로운 건 키가 또 작은 분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와요. 기초대사량. 그래- 그것도 알 것 같아요. 우리 어차피 식당 똑같이 가면 양은 똑같잖아요. 케이크도 확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면 비만은
이건 불변이다. 네. 계속된다. 그리고 이게 또 약이 출시가 된 것도 되게 큰 이벤트인데 어. 정부에서 이거를 질병으로 인정해서 보험을 해주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 맞다. 유럽 국가에서는 삭센다를 지금 보험을 해주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 삭센다는 위고비보다 할인을 많이 해줘서 가격이 싸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삭센다는 보험을 지금 해주고 있고 음. 미국에서는 공보험에서 이거를 보험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보험해주는 법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미국 보험 시장의 한 30%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공보험 마켓에서 보험을 해주면 또 마켓도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를 맞는 건데 좀 약간 개량된 뭐 신제품 또 준비 중인 게 있나요 혹시? 짜고 이재현 물어보는 것 의원님이 이제는 같은데. 아시는데 또 아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17%잖아요. 그런데 일라이릴리라는 회사에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 이게 임상 3상 2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맞거든요. 네. 근데 그건 23%가 빠져요. 더 빠져. 더 빠져요. 와, 이제 그래서- 좋은 세상 오겠다. 네, 그 약품은 지금 원래 당뇨병으로 허가를 받은 약이거든요. 네. 근데 비만으로는 아직 3상 데이터 4월 달에 하나 보고 허가 신청하면은 23년 말에나 허가를 받거든요. 비만 그 적응증으로. 근데 당뇨로는 지금 허가를 받아서 3상 데이터를 보니까 살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오. 오프라벨로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이재명 의원님 미국에 오래 계셨잖아.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네. 가면 진짜 비만 많으시죠? 네 많죠. 한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이라고 하니까요. 아, 좀 되게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야. 지금 점심시간 지났잖아. 충격적이에요. 왜요? 뚱뚱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손이 안 닿아. 이해가 안 되지. 돼요? 무슨 말이죠? 상상이 돼? 약간 뭐 짚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일을 보고 네. 거기까지 손이 안 닿아. 볼일을 보고. 그래서 바지가 엄청 더러워서 세탁소에 온대요. 아이고. 그 그러니까 그게 정도. 충격적이지. 그건 좀.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회적 문제야.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되게 많이 팔리는 게 비대야. 원래 미국은 비대 없었거든.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이 필요한 거지. 비만 치료가. 네. 와. 저는 되게 이런 약들이 나와서 걱정인 게 헬스장 그렇다. 망하나? 아이고. 그렇다. 다이어트 한의원 망하나? 뭐 이런 생각들 들 정도로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이거 들어오는 것들만 진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 네. 인더스트리 자체를 완전 바뀔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은 운동 안 하고 시간이 많이 생기겠네. 그럼 어떻게 뭐 넷플릭스 더 보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 비만 치료제가 이제 글로벌하게 막 시작되고 막 팔리면 뭘 사야 됩니까? 당연히 이거 팔고 있는 노보 노보. 좋고요. 노보. 네,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23% 빠지는 약 만들고 있는 네.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 일라이. 네. 그러면 약간 그 비만이신 분들은 약도 사시고 주식도 사시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되겠네요. 네. 일거양득이잖아요. 네. 한국엔 없습니까? 한국에는 아, 이 사람한테 예. 맞춰서 예. 아니면 먹여서 살이 얼만큼 빠지는지 보는 회사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이제 계열의 약품을 만들고 있는 게 한미약품이 파트너로 이제 머크라는 회사 잡아가지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쪽을 하고 있고요. 비만은 아닌데 그리고 자체로 또 하고 있는 게 또 아이템이 있어서 한미약품이 임상 2상 단계에서 임상하고 있는 내시 치료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을 네. 대사질환 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비만 쪽에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네. 전임상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 임상 1상 단계로 올해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게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 그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한국 회사들도 네. 의미가 그 있겠네요. 물질이 유한양행이 하고 있는 물질이 되게 어려운 물질이에요. 그래요? 다루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빅파마들도 많이 실패한
타겟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뭐 노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유한양행이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전임상 데이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에 들어왔을 때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전임상은 몇 프로나 줄었어요? 전임상이 네. 그게 마우스 모델이었는데요. 네. 마우스 그러니까 G. 요게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이거든요. 네. 요 물질보다 효과가 더 뛰어났어요. 오. 그리고 요 물질하고 같이 맞췄을 때 시너지가 발휘하는 걸 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유한은 기대를 하고 있죠. 아, 좋네요. 아, 저는 바이오나 제약 들으면 좋아요. 사람을 좋게 만들잖아요. 그죠? 병을 네. 치료하고 맞아요.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유전적 요인 때문에 이렇게 살찌신 분들,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들도 있죠.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좀 도움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심을 좀 계속 보고 회사도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네.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이제 열리는 마켓이에요. 네. 이지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되게 큰 시장이 있는데 그게 네. 시장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게 한 맥스가 한 70조 원, 80조 원이었어요. 음. 그리고 면역 항암제 지금 되게 많이 핫한 그게 1000조 원 정도 아니죠. 100조 원 100조. 정도 되는 마켓이거든요. 네. 근데 비만은 약이 없었잖아요. 아, 근데 그쵸, 그쵸. 삭센다가 1조 원 팔렸었어요. 근데 위고비가 이제 1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만은 이제 막 열리는 거죠. 한 달에 1조 팔았다는 건 굉장히 1년에, 놀라워. 네. 아, 1년에, 1년에. 1년에 엄청 큰 거네요. 엄청 큰 거죠. 근데 보통 남자는 뭐 맥주 마시고 이러면 배가 나오잖아요.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도 동일하게 그래요? 복부가 제일 먼저 많이 나와요? 지고 왜 또 복부가 먼저 그리고 나와요? 엉덩이나 아, 그래요? 뭐 이런데,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뭐 인체 뭐 생리학적으로 이제 임신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아마 복부의 지방 그 비율이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아, 원래. 네. 아, 근데 제가 그 책을 또 보니까 그 골반이 인간이 작아졌잖아요. 직립보행하면서. 예. 그러면서 아기들을 일찍 낳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동물들은 왜 낳자마자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네. 아, 우리는 이 골반이 작아지면서 결국엔 길게 역사상으로 보면 그러면서 아기들은 조그맣게 낳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졌다고 해요. 갑자기 또 생각납니다. TMI. 지금 뭐 국내도 국내지만 글로벌도 지금 바이오 굉장히 좋아요. 그 네. 진짜 2년 좀 넘게 바이오가 좀 들썩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바이오가 왜 올라가는지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 오르는 거죠? 제약바이오 주가를 이끄는 네.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첫 번째가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이제 연구 개발 모멘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임상 뭐 결과가 잘 나왔다, 아니면 FDA 허가가 됐다, 아니면 네. 뭐 신약이 성공적으로 출시됐다,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M&A입니다. 네, 현재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다 작용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연구개발 관련된 네. 이제 비만 치료제, 또 알츠하이머 신약,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M&A가 어떤지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신약 부분도 보면은 아마 비만이랑 알츠하이머 저희가 네. 사실 작년부터도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가시화됐다 이렇게 네, 나오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먼저 좀 비만부터 좀 다뤄볼게요. 사실 이거는 지금 뭐 언론에서도 뭐 심지어 그 앨런 머스크도 지금 뭐 처방을 받았다 뭐 얘기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네. 요게 지금 왜 이렇게 뭐 주목을 받는 걸까요? 우선 체중 감량 신약이라고 하는 게 의료와 미용 영역을 아우르는 약간 역대급 거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만 1억 명 이상의 그런 비만 환자들이 존재하고, 미국에서는 뭐 3명 중 1명꼴로 비만 환자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 규모를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리 2030년까지 뭐 최소 500억 달러 규모에서 뭐 많게는 1000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시장 그 점유율을 20%만 가져간다고 해도 정말 메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할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파일을 나눠 가질지 이런 트렌드를 투자자분들이 민감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체중 감량 신약이 이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릴리랑 노보도 각각 네. 이제 새로운 물질들을 또 개발하고 있죠. 네네. 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네. 이제 가장 먼저 출시된 차세대 체중 감량 신약인데요. 네. 사실 이 신약으로 노보노디스크가 유럽 스탁스 600에서 루이비통 다음으로 큰 기업이 되는데 정말 한몫을 한 그러한 신약입니다. 우뚝 섰죠. 네, 우뚝 섰습니다. 네. 위고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네. 이번 실적,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서도 노보노디스크의 이 비만 부문 매출액이 네. 한화로는 1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1% 정도 증가한 그런 네. 실적을 보였습니다. 분기에만인 거죠. 네, 분기에만이요. 네. 그래서 미국 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밖에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네. 출시는 아직 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맞아요. 네. 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6월 뭐 하반기에 꼭 주목해 하셔야 되는 그런 R&D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수년간 진행해 왔던 이제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혈관 질환 네. 임상 3상 데이터가 네. 2분기, 3분기 이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임상 데이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네. 신약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적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위고비도 한 달에 이제 한화로 막 180만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비싼 약입니다. 맞습니다. 보험청이 요구하는 거는 그래 살을 빼주는 건 알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건강을 개선시켜 주냐 그렇죠. 해서 이제 뇌졸중 발생률 이러한 네. 것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7% 이상으로 감소했을 네. 시에 저희가 추가적인 주가 업사이드 그리고 또 바이오 센티멘트 개선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R&D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일라이릴리의 터제파타이드의 FDA 승인이 기대되고 있고요. 네. 또 이 위고비나 터제파타이드는 피하 지방 주사인데 이걸 경구용으로 만든 데이터도 2분기 이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이 위고비라는 약 하나 자체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그 출시 지역도 굉장히 지금 한정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고비 전 단계 약이 그 유명한 삭센다라는 약인데 네. 그 약이 지금 팔리고 있는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위고비가 좀 출시하고 난 다음에 보면 또 거기서 얼마나 성장할지 또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살을 뺀다라고 하는 효용을 넘어서서 이 그 비만 자체가 다른 질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거하면 다른 질병도 개선될 수 있다. 이 데이터까지 지금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비만은 질병으로 사실 WHO인가요? 그래서 질병으로 좀 지정을 했다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웰니스 영역일 뿐 아니라 의료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알츠하이머는 바이오젠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졌다가 네. 바이오젠 때문에 또 사실 또 차가워진 영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또 다시 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이제 5월 3일자로 일라이릴리가 또 하나의 홈런을 쳤는데요. 네. 이제 개발 중이던 알츠하이머 신약 치료제 후보 물질인 도나네맙이라는 물질이 네. 임상 3상에서 위약군 대비해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인지 저하 속도를 35% 정도 개선시켰다, 그러니까 네. 늦췄다라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 바이오들의 주가 반등을 좀 이어오게 만든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질병이잖아요. 개발하기도 되게 그렇죠. 어렵고 네. 내년 이맘때쯤이면 알츠하이머 신약이 2개 정도가 시장에 나와 있을 수 와. 있을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알츠하이머 신약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일라이릴리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촬영자 기준으로
사노피, 화이자, 모더나 시총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4,100억 달러로 이제 또 올라섰습니다. 진짜 이 팬데믹 전으로 이 노보랑 릴리의 위상이 특히 주식시장에서 위상이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지금 좋아졌고, 근데 또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역시 믿고 보는 미래에셋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약 결국 이제 오늘 얘기해줄 큰 두 가지 테마 중에서 네. 신약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네. 신약 개발에 대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했던 테마죠. M&A. M&A. 사실 M&A도 저희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그동안 M&A가 많이 안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뭔가 달라졌나요? 지금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파마들,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들이 재작년, 작년 해서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바이오텍들을 네. 인수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그런 주목을 다시 바이오 쪽으로 이끌게 된 것 같고요. 네. 잠재적으로 M&A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가 올라오면서 네. 바이오 주가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0억 달러 이상의 그런 미국 바이오텍 M&A가 7건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작년에 통틀어서 11건이 있었던 것만큼 페이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이번 1분기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경영진들의 스탠스가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어서 이런 M&A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M&A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소형 바이오텍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빅파마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 중소형 바이오텍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이제 영속성 측면에서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금 조달이 맞습니다. 좀 힘들어진 네. 상황에서 돌파구를 M&A로 찾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니즈가 좀 맞아서 서로 네. M&A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뭐 항상 저희가 이제 얘기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건 알겠어요. 지금까지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 반등을 이어나가는 게 사실 이것도 중요할 텐데, 네. 그러면 R&D 측면에서는 좀 어떤 걸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그 날짜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7월 6일 날 7월 6일이요? 네, 7월 6일 그 바이오젠과 에자이의 레켐비가 네. FDA 정식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때 뭐 7월 6일 직후에 보험청에서도 급여 등록을 해줄지 말지를 코멘트를 네.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네. 그 전에 6월 9일 날에는 이제 FDA 승인을 이제 투표 찬성 반대하는 그 자문위 투표가 있는데 네. 그것도 열릴 거고요. 네. 저희가 그 날짜에 주목을 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이벤트가 있고, 주목하고 있는 게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치료제인데요. 네. 좀 어려워요, 이름이. 네.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는 그냥 내시라고 맞아요. 하는데, 영어가 좀 더 쉽습니다. 네. 내시. 네. 네, 미국에서는 50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이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쵸. 50명 중에 1명이니까. 네, 근데 이제 최초 치료제가 FDA 허가를 앞두고 있고요. 네. 인터셉트 파마가 6월 22일 FDA 네. 승인을 앞두고 있고, 비만 그리고 알츠하이머, 내시 다양한 R&D 이벤트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또 리스크도 큰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희가 꼭 리스크 요인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글로벌 바이오 섹터를 보실 때 좀 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네. 저희가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요소들을 좀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유럽과 미국의 정책 변화입니다. 핵심은 약가 인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하면서 네.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제약사들과 약가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케미칼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이 된 9년 이후, 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13년 이상이 이 협상 대상에 포함이 네. 됩니다. 그래서 약가 인하 폭은 25%에서 한 6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이 매출 공백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네. 유럽도 20년 만에
이제 유럽 연합의 제약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특허 만료 기간이 10년이었는데 네. 이제 8년으로 줄고요. 네. 만약에 이 2년을 메꾸고 싶다면 허가된 지 2년 안에 모든 유럽 네. 연합 국가에서 네. 신약을 출시를 해야만 이 2년을 연장을 해줍니다. 주겠다는 얘기 같은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굉장히 어렵다고 제약사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케미컬 의약품이 만약에 특허 기간이 주로 한 14년 정도 되는데 이게 네. 9년으로 줄면 네.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신약 후보물질의 가치가 거의 50% 이상이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빅파마, 바이오테크, 국내 제약사들 뭐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보셔야 되고요.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도래를 했고 그렇죠. 저희가 2030년까지 150개 이상의 브랜드 의약품들이 약 4천억 달러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A와 연결을 해서 보면 네. 그래서 빅파마들이 그렇게 바이오테크들을 태핑하고 새로운 맞습니다. 신규 후보물질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좀 리스크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신약 그리고 백신 이러한 매출액이 많이 발생했던 기업들의 매출 공백도 있었고요. 네,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좀 체크하고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리스크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기업들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을지로 주식 토크. 네, 안녕하세요. 을지로 주식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조금 이제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다들 관심이 있어 할 당뇨, 그리고 당뇨를 넘어서 이제 비만까지 오늘 또 한번 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승민 위원이 이 관련돼서 레포트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ADA 학회 관련 내용을 써주셨어요. ADA가 뭡니까? ADA는 그 아메리칸 다이아비티스 어소시에이션의 약자고요. 미국 당뇨 협회, 미국 당뇨 학회. 네.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이제 학회인데요. 네네. 이 학회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들은 당뇨병 관련되어서 뭐 임상 데이터나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뭐 당뇨병을 치료할 때 어떤 식으로 치료해라라는 네. 그 미국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학회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하는 학회. 네. 또 근데 사실 미국에 있는 이런 치료 지침이 네. 거의 글로벌 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매년 하는 학회인데 이번에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네. 또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것들을 보면 네. 당뇨 학회인데 이 당뇨병에 쓰이는 약품들이 비만에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뇨에 효과 있다라는 약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혈당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얼만큼 낮추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를 업데이트되는 거 보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얼만큼 나타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당뇨 환자분의 중에 비만이신 분들도 있지만 엄청 마르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비만과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체중 감량과 당뇨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일단 체중이 높을수록 당뇨의 리스크를 높이는 건데요. 근데 당뇨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뇨병을 그냥 뭐 많이 먹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많이 먹거나 이래서 이제 생활 습관으로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타입 2라고 해서 2형 당뇨병을 일컫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1형 마른 당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아당뇨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타입 1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1형 당뇨병이에요. 1형 당뇨병은 생활 습관으로서 발병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이제 그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췌도 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게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아예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 습관으로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딱 들으면은 뭐
자가면역질환 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게 아토피 뭐 이런 것들인데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한 기전이라고 네, 봐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아토피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 네네. 크론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특정 세포를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격해서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쇄도 세포를 공격하는 게 타입 1 DM이라고 확실히 보시면 이제 됩니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운동 안 해서 생기는 병은 타입 타입 2고 2다. 네, 그거와 그렇게. 관련돼서 당뇨병에서 여태까지 좋은 약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금 특허 만료가 돼가지고 되게 싸게 나오고 있는 그런 메트포민이나 이런 약품들 되게 많고 경구용 약품들도 대부분이 특허 만료가 됐기 때문에 싸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지금 이게 핫하냐라고 하면 네. 이게 지금 비만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당뇨병에서 쓰이는 약품이 네.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화두가 되는 거 GLP-1이라는 계열의 약품인데요. GLP-1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인데 이게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임실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위의 배출 속도를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GLP-1이라는 이 약품이 원래는 당뇨병에 쓰이게 허가가 되었는데 이 임상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이게 환자들이 살이 빠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적응증이라고 하죠. FDA에서 네. 이 병의 약을 써라라고 하는 이 적응증을 비만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약간 비아그라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비아그라는 그쵸. 비아그라도 사이드 이펙트가 원래 그쵸. 이제 심혈관으로 만들었는데 네. 다른 쪽이 이제 그 효과가 있었던 네. 거죠. 이번 학회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하이라이트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릴리라는 회사의 네. 그 GLP-1 기반의 GLP-1, GIP, 글루카곤 이제 세 개에 작용하는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이름은 이제 성분명이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약품인데 그거에 대한 체중 감량 효과 데이터, 임상 이상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체중 효과를 보였어요. 갑자기 솔깃하는데요. 저도 뭐 항상 다이어트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요. 이 레타트루타이드 체중 감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그리고 뭐 덧붙여서 뭐 비만 시장 네. 옛날에도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은 비만 약품에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출시가 된 거는 지금 전 세계에 단 2개밖에 없어요. 단 2개. 단 2개. 그 단 2개가 예. 하나는 둘 다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 거거든요. 노보노디스크. 그 첫 번째가 삭센다라는 약이에요. 그때 많이 들어봤죠. 예, 그때 네. 한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 삭센다고. 주사였나요? 아무튼. 삭센다 우리나라에서 뭐 난리 났습니다. 엄청 많이 아, 팔렸었고 그 가정의학과에 있었는데 처방 많이 해줬는데 근데 이제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 배에 이렇게 꽂아요. 네, 그렇죠. 하루에 한 번 맞아서 매일 맞는 거예요. 근데 네. 매일 맞아서 임상 데이터로서는 삭센다가 56주 동안에 하루에 한 번 계속 맞았더니 평균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마이너스 8%였다라는 데이터. 마이너스 1년 동안 맞아야 되나요? 그렇죠. 매일 56주. 네, 그걸로써 FDA 허가를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출시가 된 게 위고비라는 약품인데 위고비. 예. 네, 위고비라는 약품은 물질명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건데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맨날 맞던 거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네, 되게 훨씬 편해졌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68주 동안의 임상 데이터에서 마이너스 15에서 한 17% 정도가 살이 빠졌어요. 거의 2배 가깝게 체중 감량이 있었네요. 그렇죠. 뭐 더 오래 맞아야 되긴 하지만 자주 맞는 건 아니고 그쵸.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네. 근데 위고비는 제가 잘 못 들어. 이것도 우리나라 나왔나요? 아니요, 이거 노보노디스크 거죠.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 삭센단 나왔고. 삭센단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난리 나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뭐 막 트위터에서 난리 나고 한 약품이 그거예요. 혹시 앨런 머스크랑 카다시안 가족이 주사로 체중 감량을 많이 했다고 글을 몇 번 봤는데 그 그게 제품이 위고비예요. 그게 위고비고 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맞아서 15에서 17%의 체중 감량 효과. 그러니까 100kg가 맞으면 네. 100kg 환자가 맞으면 85kg, 83kg까지 뺄 수 거의 있다라는 정상 게 체중, 위고비의 네, 약품인 위고비인 거고 네. 그거 2개만 FDA 지금 허가를 받아져 있어요. 비만으로 써라라고. 좀 다른 얘기인데 위고비는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이제 들어오죠. 들어옵니까? 네, 그거 우리나라의 삼상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주식 시간이지만 사실 건강에도 되게 그럼요. 그러니까 건강에- 이게 뭐 제가 예.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루에 한 번 맞아가지고 삭센다 이거 이렇게 할 바에는 나는 헬스클 이제 그쵸. 뭐 피트니스 가서 운동할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주사로 살을 뺄게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빨리 마켓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릴리라는 회사도 네네.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릴리가 지금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 시가총액 1위거든요. 네. 그만큼의 포텐셜로 이제 간 게 릴리의 비만 약품인데 그게 작년에 데이터를 냈던 게 이 터세파타이드라는 약품이에요. 터세파타이드는 당뇨로는 허가를 받았고 비만으로는 올해 말에 미국의 FDA 허가를 받을 것 같아요. 날짜를 받아놨거든요. 그것도 되면 또 이 엄청난 다이내믹스 그렇죠. 변화가 근데 있겠네요. 이게 이 터세파타이드라는 이 약이 이 약의 데이터는 72주 동안에 마이너스 23%의 체중 감량을 냈어요. 근데 좀 오래 맞긴 하네요. 72주면 거의 1년 이제 임상 기간이 그런 거죠. 임상 기간이. 예. 근데 이 GLP-1 계열의 약품들은 맞다가 안 맞으면 살이 다시 쪄요. 그래요? 예. 그럼 평생 맞아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타겟하고 있는 몸무게를 줄일 때까지 맞죠. 또 늘어면 또 맞고. 네. 쉽지 않네요. 그래서 그렇게 터세파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라는 노보가 이게 21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공급이 제한이 되면서 네. 이게 미국의 수요를 못 맞췄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8, 9개월 동안에 공급이 중단됐었어요. 수요가 그만큼 미친 듯이 이제 터졌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노보가 이렇게 뭐 실적도 엄청 좋아지고 가이던스도 계속 올리고 이런 와중에 릴리가 터세파타이드 23%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가 올해 말에 내면 이게 훨씬 더 잘 팔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노보는 어떻게 또 대항을 하냐면 노보가 또 임상 3상을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올려서 또 비만으로 하고 있는 게 카그리세마라는 게 있는데 카그리세마라는 거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라는 약품과 네네. 그리고 아밀린 아고니스트라는 카그릴린타이드라는 약품의 고정 조합이거든요. 이거 두 개로 해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맞췄더니 32주에 15% 그러니까 32주에 위고비 정도만큼의 체중이 빠졌다 보니까 네. 노보가 기대하고 있는 게 터세파타이드 그러니까 릴리의 올해 말에 허가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그 아이템만큼 카그리세마가 살이 빠질 거다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질 거다라는 마켓의 기대가 생겼던 거죠. 뭔가 되게 계속 이렇게 경쟁을 두 회사가 엄청나게,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네. 이번 ADA에서 레타트루타이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레타트루타이드 데이터를 보니 48주 동안에 24%가 빠진 거예요. 엄청나네요. 네. 임상 결과를 보면 그럼 48주간 거의 26kg 정도 감량된 거잖아요. 맞아요.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은 이제 맞다가 안 맞으면 다시 살이 찌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 GLP-1 계열의 약품이 이제 구토를 유발하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 그런 그거를 견뎌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지나면 이제 네. 뭐 미친 듯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뭐 경험담들이 있고 네. 그런 거죠. 솔깃하지만 그러면 맞고 살 빠진 다음에 그때 또 운동 열심히 한다. 그럼 괜찮나요? 아니 그래도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운동하는 거랑 상관없이 주사로 그만큼의 살을 뺀다라는 데이터를 근데 도출한 빠진 다음에 네. 계속 맞고 싶지 않잖아요, 왠지.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20kg 뺐어요. 뺀 다음에 그때부터는 열심히 이제 체중 조절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조절하고 그러면은 안 맞아도 그 체중이 유지가 되나요? 안 먹거나 그러면 가능할 테지만 대부분의 이 주사를 중단하면 다시 먹고 그리고 뭐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에 다시 이제 떨어지던 올라가는구나. 수치가 리바운드가 돼요. 아, 그런 데이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꼭 쉽지만은 않네요. 그렇죠.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다. 생각해 보면 이 릴리나 노보의 입장에서는 계속 맞아야 되는 약이니까 돈이 계속 되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이제 출시는 레타트루타이드. 네. 릴리의 틸제펩타이드보다 체중 감소율은 2% 높지만 치료 중단율 역시 10%로 더 높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네. 결국 이건 안정성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레타트루타이드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체중 감량 효과가 높은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거든요. 터세파타이드가 3상 데이터 이번에 허가 신청한 데이터는 네네. 72주 동안에 23%예요. 네네. 그러니까 환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맞아서 평균적으로 72주를 지난 걸 봤더니 23% 떨어져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레타트루타이드는 지금 48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72주까지 가면은 얼만큼의 살이 빠질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그 72주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구간을 아직 릴리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릴리가 이번에 삼상으로 바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삼상 데이터 이제 삼상은 72주 정도 보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데이터가 더 이제 그 길어지게 되면 살이 더 많이 빠지는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수술로서 그러니까 엄청 초고도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위를 절제하거나 이런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타겟하고 있는 체중 감량 효과가 35%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는 약품이 이거예요. 아, 뭔가 이게 레타트루타이드. 또 다른 시장을 노릴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제 뭐 포텐셜이 엄청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릴리가 이번에 또 이상 데이터 이제 여기서 그 하위 그룹에 대한 데이터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데이터였는데요. 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뭐냐면 알코올이랑 상관없이 간에 지방이 끼는 거거든요. 네네. 지방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계속 간에 지방 끼는 건데 이게 가만히 냅두면 이제 간경변 뭐 간암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 죽게 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타트루타이드를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 환자한테 썼더니 이 이제 리버팻 그 지방간이 고용량군에서 48주였나 그 환자들한테 네네. 레졸루션이 나왔어요. 그 지방간 비율이 5%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네. 지방단도 그렇죠. 해결되는구나.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또 당뇨병에도 쓰일 거거든요. 당뇨병은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깔고 가는 거고 지금 비만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 네네. 여기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릴리의 이번 임상 3상 레타트루타이드 디자인을 보면 수면 무호흡증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코골이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들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비만 환자들이 골다공증이 많거든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골다공증도 삼상의 엔드포인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케이션을 들어가 있거든요. 비만이 모든 만병의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비만만 치료하면 많은 이제 그렇죠. 확실히 그런 역시 우리 팀장님은 네.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그 오베스티라는 거를 보험을 해주기 위한 입법도 되고 있어요.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네. 미국 공보험에서 이런 비만약을 급여를 해주려고 입법이 되어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이거의 포텐셜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살을 뺐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뭐 코스트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당뇨병으로 나가는 약품들을 오히려 앞단에서 비만을 잡아버리면 네. 당뇨로 나가는 게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약이 그래도 당뇨랑 다이어트용으로 출시된 거잖아요. 만약에 임상 3상을 통과하게 되면 만약에 말씀해주신 골다공증이나 무호흡증으로 허가를 받는데 또 절차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바로 같은 다른 기전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FDA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FDA에서 허가를 그 적응증으로 받냐 마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약이 출시가 되면 네네. 이제 릴리 터제파타이드 아까 23%의 체중 감량 효과도 터제파타이드라는 그 물질을 당뇨병에는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브랜드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운자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당뇨로는 허가를 받은 거고 비만으로는 아직 허가를 안 받은 건데 네네. 당뇨병 약 이제 임상 3상 데이터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되게 뛰어나다라는 게 나오니까 네. 오프라벨로 미국에서 처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워낙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릴리에서 네. 이제 그런 거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FDA에서는 그거 인디케이션 하나하나에 다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획득하죠. 언제쯤 저희 상상 결과가 나올까요? 레타트루타이드요. 네네. 아마 이제 임상 3상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72주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네, 내년 하반기나 뭐 내후년 초 정도에는 우리가 3상 데이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뭐 지금 나온 뭐
그 시판되는 것도 뭐 나쁘질 않지만 삭센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약품이 일주일에 한 번 맞아가지고 7% 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팔린 거긴 하지만 글로벌 매출액이 1조예요. 7% 파는데도. 그러면 뭐 포텐셜이 엄청나겠네요. 그래서 이 비만 마켓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뭐 30년 내는 60조 원이 넘는 60조 마켓으로 원.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저희 국내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2차 전지에만 너무 빠져 있지만 네. 사실 글로벌 지금 헬스케어 마켓에서는 네. 정말 메가 트렌드가 비만이거든요. 네. 우리가 2년, 3년 전에 코로나 백신을 찾는 것처럼 지금 비만을 찾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바이오테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바이오테크가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뭐 임상 그런 네네. 환자들 보면 거의 10,000명 단위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이제 당장에 사람이 죽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소규모 한 몇십 명의 데이터로서 FDA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죽으니까 네네. 좋은 데이터를 내면은 조건부로라도 허가를 해줘요. 네. 그리고 삼상 데이터 내면 풀 어프로브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비만이나 당뇨 이런 거는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당장에 죽는 질병이 아니라서 삼상을 해야 대규모 삼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은 만 명 단위의 이제 임상을 하는 거고 그러면 빅파마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마켓에서 릴리와 노보가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삭센다가 지금 현재 시판되어 있고 그래서 노보노리스크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퍼스트 무버 아닙니까? 네. 예, 선발 주자인 만큼 비만 시장에 일단 강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주력 제품과 개발하고 있는 뭐 신약 후보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삭센다의 그 후속 제품이 위고비고요. 네네. 17%, 15% 수준의 체중 감량. 네네. 그리고 같은 회사? 지금 올해 말에 릴리의 터세파타이드의 비만 허가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카그리세마. 카그리세마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그 약품입니다. 카그릴린타이드라는 아밀린 아고니스트와 네. 그 GLP-1 아고니스트인 세마글루타이드의 고정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후속으로 초기 단계에 뭐 PYY 타겟의 약품도 하고 있고 뭐 일상 단계예요. 그런데 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위고비 후속으로 하고 있는 거는 카그리세마라고 보시면 되죠. 노보노는 뭐 그냥 비만 약에 거의 올인한 느낌 네.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예. 당뇨와 예. 비만에 이게 마켓이 되게 웃긴 게 뭐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원래 이 당뇨병의 마켓은 전통적인 강자가 3개가 있었어요. 노보노디스크, 네. 일라이 릴리, 사노피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 사노피. 예. 사노피가 인슐린 하루에 한 번 맞는 인슐린으로 란투스라는 약품을 이제 블록버스터로 출시하면서 사노피가 굉장한 강자였는데 네.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 후속으로 했었던 약품들이 릴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터세파타이드 그거보다 또 전 단계라고 가보면 둘라글루타이드라는 약이 있거든요. 지금 릴리가 잘 팔고 있는 약이에요. 네. 그게 있고 그리고 노보는 이거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의 당뇨병이 오젬픽이거든요. 오젬픽과 그 이제 투르리시트라는 릴리 거에 이 사노피도 GLP-1으로 이 마켓에 참전을 했었어요. 그때 파트너가 우리나라의 한미예요. 아. 그러니까 한미가 그때 우리가 15년도에 주가가 엄청 날아갔을 그렇죠. 때가 네. 이 경쟁 구도에서 사노피라는 업체가 GLP-1을 한미라는 업체를 픽한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뭐 임상 3상을 하다가 이제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서 드랍하면서 이제 반환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노보랑 릴리랑 두 회사가 세 개 회사였다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두 회사가 완전히 과점 체제로 가고 있는데 당뇨병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과점으로 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비만에서 살이 빠지게 되면서 신규 마켓까지 지금 뚫고 가고 있는 거죠. 아, 생각지 못한 네. 그렇지만 훨씬 더 파괴력도 높고 시장 가능성도 높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생각해 보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고비나 이제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 당뇨병을 지금 허가받아서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안전성 측면에서는 뭐 우리 구토나 설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네. 안전성 측면에서 입증이 된 약품이고 지금 쓰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네. 그럼 비만까지 확대가 되고 침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어떤 정리하자면 이제 당뇨로 이제 시작됐던 어떤 약품의 개발이 비만까지 넘어가고 네. 그 중에 이제 강력한 이 두 경쟁자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이뤘던 신약 개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도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추천하시나요?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굉장히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릴리. 말씀드리고 있고요. 비만 네. 마켓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했다. 아. 그리고 이 체중을 빼는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네. 이 릴리와 노보의 업체가 우리가 살 빼는 거에서만 그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릴리가 지금 릴리나 노보에서 후속 임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허가는 살 빼는 걸로 받긴 했지만 네. 네. 후속 3상의 데이터를 보면은 뭐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든지 네. 뭐 이런 뭐 신부전증 이런 거에 대한 그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후속 임상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마켓을 침투했으니까 다른 애들 못 들어오게 계속 이 해자를 구축해가고 있는 거죠. 예, 시청자 여러분 역시 2차 전지 좋지만 예, 더 그에 못지않은 좋은 시장과 그 플레이어와 주식이 있다라는 걸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기업으로는 노보랑 릴리. 네, 릴리 이렇게 네. 두 플레이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그쵸. 이게 되게 비만이라는 마켓이 어려운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암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네. 비만은 바이오테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런 노보와 릴리의 경쟁에서의 파생되는 것들에서 우리나라는 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이건 제 커버리지입니다. 제가 네. TP 달고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네. 그리고 비만이 ADA 관련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펩트론. 네. 네. 최근에 뭐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이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는 일단 신규 비만 신약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보랑 릴리가 네. 뭐 GLP-1 기반의 약품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암젠이라는 회사도 뭐 안티바디 기반의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신약을 만들고 있어요. 신약 이제 그 물질은 GDF-15이라는 물질인데 네. 이거는 뭐 그 에너지 향상성과 체중 조절 관련되어서 작용하는 이제 단백질인데 네. 이게 이제 몸에 되게 짧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되게 몸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끔 하는 그 FC 기술을 적용한 융합 단백질인데 아직까지는 전임상 단계예요. 네. 그래서 전임상에서 네. 노보의 위고비보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15%의 체중 감량 효과 전임상 G 마우스 모델에서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냈었고 그리고 위고비랑 같이 썼을 때의 체중 감량 효과가 높게 나왔다라는 전임상 데이터가 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거를 올해 23년 안에 임상에 진입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노보랑 릴리가 이미 저렇게 데이터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네. 신규 물질을 하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위고비라는 그 약품과의 그 컴비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텐셜로 좀 신약에서의 신규 물질 GDF-15 그리고 이 GDF-15이라는 이 물질을 약으로서 개발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 빅파마 큰 노바티스도 이거를 임상 2상에서 드랍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쉬운 네.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노보도 GDF-15 하다가 드랍했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 타겟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기술.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노보도 못하고 노바티스도 못하는데 어떻게 유한이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뭐 가봐야 되는 일인 그럼요. 거기 때문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한이 하고 있는 이 물질 전임상이지만 우리가 기업 가치에 당장에 지금 반영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임상 진행하는 것들을 봐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네. 두 번째는 한미약품이라는 회사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보와 릴리와 사노피의 경쟁 관계에서 사노피가 한미약품을 선택했었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 선택했었을 때 그때 업프런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계약금을 많이 받았었고 사노피가 이제 많이 줬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지금은 돌아가신 고 임성기 회장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약을 넘기는 거에 그치지 말고 만들어서 주자라고 해서 평택에
이 약품을 만드는 바이오 플랜트를 지어놨어요. 한 600억 원, 700억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을 투입을 해서 지어놨는데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반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고 있어요. 공장이 네. 좋은 공장인데 공장이 놀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물론 조금 돌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미에서 자체로 만들어서 FDA 허가받은 약도 있기 때문에 임상하고 있는 시료도 여기서 만들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보의 위고비는 지금 뭐 터제파타이드 지금 출시돼봐야 알겠지만 네. 그것도 아마 출시되자마자 엄청 팔리겠죠. 그러니까 위고비를 보면 공급이 너무 딸려요 지금 노보가. 그래서 신규로 환자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그 정도. 그 정도예요. 와, 이게 엄청나네요. 이제 GLP-1 이 계열이 부작용도 있기 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맞다가 용량을 늘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량을 점점 늘려서 이제 유지하는 용량이 계속 처음에 들어간 용량보다 유지하는 용량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들어온 애들을 이제 계속 환자가 맞으려면 안정적인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네. 얘네가 더 이상 신규 환자 받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만큼 지금 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위고비가 노보가 API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API는 원액 물질. 네. 그런데 이제 필앤피니시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 API를 병에 넣고 이제 닫는 그런 채우고 마무리하는 네. 이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DP 공정을 CMO를 준 게 미국의 캐털런트라는 업체예요. 네. 근데 캐털런트라는 업체가 FDA에 이거 노보 거 막 만들어주다가 그렇게 위고비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도에 갑자기 CMC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FDA에서 위반 사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보가 한 8, 9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됐었어요. 난리가 났겠는데요? 그 기간 네. 동안에 릴리가 좋은 데이터를 내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스캐털런트라는 이 업체 하나의 CMO를 노보가 쓰다가 올해부터는 지금 3개를 써요. 위험을 하반기. 분산해야죠. 그러니까 네. CMO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한미는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은 아니고. 뭐 그래서 이 한미가 만약에 그 DP라도 그 네. 프로덕트라 필앤피니시 공정이라도 만약에 CMO를 받아온다라고 하면 한미약품이라는 회사의 포텐셜은 커질 수 그냥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기대감이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릴리는 지금 되게 자신감 있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나 뭐 이런 지역에 뭐 수요 다 커버할 만큼의 공급 지금 할 수 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의 그 릴리의 캐펙스 가이던스가 4조 원인데 네. 그게 작년 대비 2배예요. 아. 그게 이 마운자로 이제 그러니까 터제파타이드 때문인데 네. 요걸로 우리는 올해 말에 허가 받을 거야 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 일반적인 허가 기간이 9개월인데 더 빨리 받는 그 바우처를 써가지고 6개월 만에 허가 받겠다라고 해서 그만큼의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네. A부터 Z까지 혼자 다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코멘 단서를 단 게 뭐 변동이 뭐 이런 있을 경우에는 뭐 CMO나 이런 거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필앤피니시나 이런 것들은 CMO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위고비도 노보의 그런 초반에 그 수요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공급에서 이슈가 발생했었던 것들을 레슨 삼아서 릴리도 CMO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이런 물량들이 아시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네. 한미약품의 공장 되게 좋으니까 네, 그리고 네. 지금 공장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회사는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한미약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펩트론 이제 저희가 TP를 달고 투자 추천을 드리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난레이티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비만인데 우리나라 업체 중에 비만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서 펩트라인 업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왜냐하면 네. 펩트론이 이번 ADA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뭐냐면 이것도 전임상 데이터 네네. 이제 미니피그 네. 미니피그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릴리의 터세파타이드 아까 말씀드린 마운자로 네. 그거와 그리고 노보의 위고비에 4주 제형의 데이터를 냈어요. 그러니까 노보랑 릴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이잖아요. 네, 4주에 그거를 한 번. 4주에 한 번 맞을 수 있게끔의 네. 포텐셜을 가진 전임상 데이터를 냈어요. 좀 전인상이긴 하지만 다양한 또 그 그렇죠. 데이터를 또. 그리고 이쯤에서 ADA 회사에서 이제 보도 자료로서 ADA 뭐 결과 안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가 나온 걸 보면 그 작년 12월 정도에 그 당뇨계의 뭐 다국적 제약사에게
이 뭐 사주제형의 이 전임상에 관련해서 이제 MTA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는 이제 이제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얼추 라이센싱 계약 전에 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 말에 이제 그 당뇨 글로벌 빅파마와 MTA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ADA 학회 후기에 보면 텀쉿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라이센싱 아웃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거고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나온 회사가 뭐 당뇨의 글로벌 빅파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지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그게 이제 노보아 릴리라고 하면 노보아 릴리가 계속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 경쟁 관계에서 이 업체들은 지금 일주 제형에서 편의성을 더 개선시킨 제형을 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가 뭐 이쪽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릴리라는 회사를 보면 최근에 릴리가 M&A를 하나 한 게 있었는데 네. 4주에 한 번 맞는 안티바디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에 네. 대해서 비만에 이제 쓸 수 있는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 인수한 이유는 이 GLP-1 계열의 부작용이 또 하나가 뭐냐면 근육이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살도 빠지면서. 네. 그러니까 근육 빠지는 그런 부작용은 없게끔 근육은 하는 지켜야죠. 타겟으로 하는 게 이제 그 4주에 한 번 맞는 네네. 그 회사를 그것 때문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와 노보가 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 이 현재 체중 감량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게 지금 충분히 보이니까 여기서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시키든지 아니면 부작용을 개선시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4주 제형은 포텐셜이 있겠다. 그러면서 투자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그 오늘 비만에 대해서 그리고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뭐 누구나 관심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리, 노보노디스크,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리고 관심 종목 펩트론까지 오늘 설명 김승민 위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시청 잘 하셨나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체중 감량 신약의 인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많은 신약이 출시되고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동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제약 바이오 시장을 주시하고 새로운 정보를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스마트머니에는 AI, 배터리,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